안녕하세요. 에스버프입니다. 여기가 승부처 승 5패 29회차입니다. 네, 지난 28회차 개막전에 어려운 경기들로 좀 예상이 됐었는데요. 결국 2월이 됐습니다. 저희는 3경기를 틀리면서 아쉽게 4등에 그쳤는데요. 일단 패배했던 경기들 기자님의 리뷰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번 경기 같은 경우는 믿었던 애틀란타의 백코트 듀오 트레이 영, 디존테 머레이가 예상치 못하게 동반부진하면서 예측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8번 경기 마이애미의 지미 버틀러, 타일러 히로가 아직 좀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았는지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디트로이트가 예상보다는 접전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9번 경기 같은 경우는 미네소타의 핵심 수비수인 제이든 맥다니엘스의 결장 여파가 컸고 카렌 서니 타운즈, 앤서니 에드워즈 모두 부진을 하면서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 예측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회차는 농구 전문 잡지 루키의 김혁 기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님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 승5패 분석을 맡게 된 농구 전문 잡지 루키의 김혁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경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댈러스 매버릭스와 브루클린 네츠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댈러스가 이제 어제 첫 경기에 샌안토니오를 상대로 이겼는데 결국에는 이제 에이스 돈치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제 이게 긍정적인 점이 이제 돈치치가 카이리 어빙과의 호흡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최대한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번 경기에서 어빙과의 시너지 효과가 지난 시즌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게 되게 긍정적이었습니다. 서로 볼을 잡으면 이제 사이드에 있다가 볼을 잡았다 빼준다든지 아니면 슛을 받아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져서 이런 게 이제 올 시즌에 댈러스에 좀 기대되는 점인 것 같고, 네, 확실히 뭐 경기를 보면은 돈치치 어빙의 그런 콤비들이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좋아진 모습이었다는 거 저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댈러스가 이제 이번에 FA 시장에서 그랜트 윌리엄스를 영입하고 드래프트에서 이제 라이블리라는 센터를 새로 뽑았는데 이런 점들이 되게 보강이 많이 잘 됐다고 느껴지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댈러스의 문제가 이제 돈치치랑 어빙을 두면 수비가 몰리면서 이제 다른 쪽에서 잡아서 이제 슛을 넣어줄 선수가 별로 없었는데 윌리엄스가 이게 상당히 슛이 좋은 선수고 수비도 굉장히 좋은 선수라서 이제 돈치치와 어빙의 부담을 많이 덜어준 선수거든요. 그래서 개막전부터 이 선수가 되게 활약이 좋았고, 그리고 라이블리 선수도 이제 상대가 왼반자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블을 기록하면서 이제 되게 댈러스의 약점에서 센터를 잘 메워주는 그런 효과를 보여서 이런 점들이 많이 댈러스 선수 많이 고무적인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댈러스는 상당히 첫 경기에서부터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좀 브루클린 네츠는 어떤가요? 브루클린도 사실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클리블랜드 상대로 이제 이겨나가는 경기를 결국 못 잡고 뒤집히고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팀이 젊은 선수들 위주로 좀 리빌딩을 많이 했는데 로스터는 되게 젊고 되게 괜찮은데 클러치에 좀 해결해줄 해결사가 좀 많이 없어서 그게 좀 많이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또한 좀 그런 게 좀 여실히 드러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이제 첫 경기에서 캠 토마스라는 선수가 36점을 또 깜짝 기록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는데 좀 이 활약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이제 개막전에 36점도 넣고 좀 기록도 세우면서 좀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사실 36점을 넣긴 했지만 이제 농구는 이제 팀 스포츠거든요 결국. 근데 친구가 거의 패스를 안 하는 친구여가지고 거의 옛날에 이제 비디오 게임 하면 이제 패스 키를 빼놓고 네. 한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처럼 거의 패스를 거의 생각을 안 하는 친구인데,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슛에 대한 기복이 엄청 심한 친구여서 지난 경기 활약이 이어지리라고는 별로 생각이 들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브루클린 입장에서 볼이 잘 안 돌기 때문에 더욱더 답답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하게 됩니다. 캠 토마스가 지난 경기 좋은 활약을 하긴 했지만 기복이 워낙 심한 선수이기 때문에 뭐 다음 경기에서 활약이 이어질 거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번 경기 결과는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번 경기는 역시 근데 사실 제가 댈러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만 했지만 댈러스 또한 약점이 있는 팀이라서 쉽게 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접전 양상이 될 것 같은데 결국 접전 양상 속에 좀 어빙이랑 돈치치라는 확실한 해결사가 있는 댈러스가 좀 우세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댈러스의 승과 함께 오를 같이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유타 재즈와 LA 클리퍼스 경기입니다. 뭐 먼저 유타 재즈는 어떻게 보셨나요? 첫 경기? 유타가 이제 첫 경기를 이제 세크라멘토랑 치렀는데 그냥 거의 박살이 난 수준으로 거의 박살이 났거든요. 근데 왜 박살이 났냐면
현대 농구에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볼을 들고 이제 경기를 끌어주는 이제 핸들러가 제일 중요한데, 유타가 사실 가드진이 지금 조던 클락슨, 테일러 홈튼 터커, 콜린 섹스턴까지 이제 3명 정도가 이제 주요 가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사실 좀 볼을 좀 시원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핸들러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시야가 좁고 자기 득점만 챙길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좀 많아서 팀을 끌어갈 수 있는 제목이라고 좀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핸들러 문제가 좀 유타는 시즌 내내 발목을 잡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공격력 말고도 130점이나 내주면서 수비력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이것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유타가 사실 지난 경기를 지금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수비력 때문에 결국 졌거든요. 근데 네. 아무리 세크라멘토가 이제 공격을 잘하는 팀이라도 130점을 주면 이제 NBA라도 좀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경기인데, 팀 로스터를 유타를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좀 수비를 잘하는 좀 구심점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이 이제 한번 무너지기 생각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이제 팀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베테랑도 없고, 그래서 이제 수비 문제도 좀 유타는 좀 심각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반면에 클리퍼스는 첫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클리퍼스가 이제 개막전에 이제 포틀랜드를 상대로 거의 원사이드하게 좀 압도적인 경기를 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제 카와이 레너드랑 폴 조지가 선발로 나왔는데 둘 다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고 부상 없이 비시즌을 되게 잘 치렀어. 이 선수들이 사실 아프지만 않으면 리그에서 가장 좋은 원투펀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레너드도 인터뷰를 통해서 몸 상태에 대해서 자신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긴 했고, 클리퍼스 감독님이 이제 또 정규 시즌부터 이번 시즌 좀 열심히 하자 그런 얘기를 좀 인터뷰에서 강조를 하셔서 좀 이번 시즌 가장 기대되는 팀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미니멈 연봉을 받으면서 굉장히 또 벤치에서 쏠쏠히 활약을 한 웨스트브룩의 활약도 지난 경기 좀 주목이 됐었는데요. 아니 웨스트브룩이 지난 경기 벤치로 나서거나 선발로 아, 나왔는데, 네, 그렇죠. 이 친구가 이제 많은 이제 NBA 팬들과 이제 베터분들의 좀 신경을 많이 울리는 친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욕을 많이 먹었던 게 왜 욕을 많이 먹었냐면 연봉을 맥시멈을 받으면서 그렇게 농구를 못해서 욕을 많이 먹었던 건데, 클리퍼스에서는 연봉이 미니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막전에서도 이제 본인 욕심 안 부리고 어시스트를 13개를 부리고, 그리고 클리퍼스가 리그에서 가장 공격을 되게 느리게 하는 좀 굼벵이 팀이었는데 웨스트브룩은 되게 속공이나 그런 빠른 공격이 장점이 있는 친구라서 팀에 되게 활력소 같은 선수예요. 그래서 개막전부터 좀 웨스트브룩을 왜 클리퍼스가 잡았어야 되는지 보여줬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사실 이제 건강한 클리퍼스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승 후보로 봐야 된다는 그런 시선을 좀 보내는 팀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 또한 클리퍼스가 좀 우세하다고 봐서 유타의 패배를 예측하겠습니다. 네, 두 팀의 또 전력 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유타 재즈의 패배를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포틀랜드와 올랜도 매직 경기입니다. 먼저 포틀랜드 얘기부터 해주시죠. 이제 앞서 얘기한 이제 클리퍼스에게 원사이드하게 진 팀이 어디냐? 바로 이제 포틀랜드거든요. 이런 팀이 이제 이 팀에 이제 데미안 릴라드를 내보내고 이제 젊은 가드를 많이 데리고 리빌딩을 하는데 딱 문제점이 딱 드러난 경기였어요. 딱 저번 경기에서 턴오버가 무려 이제 17개가 나왔는데, 새로운 팀을 이제 꾸리는 과정에서 사실 천시 빌러스 감독이 계속 이제 자질 문제가 계속 있었던 감독이거든요. 근데 감독이 좀 로스터 정도나 능력이 안 되고 가드들끼리는 계속 혼자 노는 그림이 나오니까 공격이 안 풀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당장에 이제 이 팀의 이제 메인 가드가 지금 3순위로 뽑은 이제 신인 스코트 핸더슨이 이제 메인 가드인데 왼쪽으로한테 완전히 압도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팀이 좀 궤도에 오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 경기였습니다. 네, 확실히 약점이 보였던 포틀랜드인데 그래도 그나마 믿을 만한 자원이 트레이드로 데려온 에이튼이라고 보는데 에이튼은 좀 지난 경기 어땠나요? 사실 이제 포틀랜드가 기대를 하면서 내려온 선수가 에이튼인데, 사실 이 친구가 데뷔할 때부터 기대도 엄청 많이 받고 갖고 있는 신체 능력 자체는 진짜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근데 그거를 전혀 못 살린다는 얘기가 이제 피니스부터 계속 나왔고 포틀랜드 와서 사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경기도 파울 관리 못해서 계속 빠지고 그래서 4점밖에 못 넣었는데, 여전히 좀 골밑에도 좀 신체 능력을 살려서 좀 비벼줄 생각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좀 집중력도 계속 놓치는 모습을 계속 보여가지고 이 친구는 사실 포틀랜드에서도 그렇게 팀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는 포틀랜드고요. 반면에 좀 올랜도는 어땠나요? 올랜도가 이제 개막전에 이제 휴스턴을 상대했는데, 사실 경기력만 따지면 거의 30개 팀 중에 개막전 중에 가장 좋은 팀 중 하나였어요. 근데
사실 휴스턴이 못한 것도 있는데 실점을 86점밖에 안 줬다는 거는 정말 수비가 잘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랄까 이 팀이 수비를 엄청 그렇게 잘하는 수비 조사 그런 친구는 없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비에 좀 구멍이 없는 팀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비력이 결코 우연은 아닐 거라는 게 결국 제 생각입니다. 뭐 그리고 최근에 또 연장 계약을 받은 콜 앤서니 선수의 활약도 뭐 이번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좀 올랜도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주전이랑 벤치가 그렇게 균형이 안 맞는 게 아니고 조화가 좀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근데 벤치가 이제 허약하지 않다는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주목할 선수가 이제 콜앤서니인데 이제 이 친구가 원래 주전으로 왔을 때 효율이 정말 안 좋은 친구인데 이제 작년에 식스맨으로 보시고 좀 전향하고 효율도 좀 높여지고 좀 괜찮아진 친구인데 최근에 이제 구단한테 이제 연장 계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직장도 다니고 그러면 이제 선물도 받고 그러면 기분도 좋아서 더 열심히 하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개막전부터 좀 벤치에서 2점 가까이 넣으면서 좀 필요한 득점 역할을 잘해주면서 이 선수 좀 이번 시즌 기대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사실 개막전만 봐도 이제 포틀랜드가 좀 짜임새가 좀 좋지 않았고 올랜도는 반면에 좀 이제는 리빌딩을 마치고 서서히 올라가는 단계에 있는 팀이라서 포틀랜드의 피해를 좀 예상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두 팀 뭐 지난 경기 확실하게 차이를 보여줬던 모습 때문에 포틀랜드의 패배를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세크라멘토 킹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경기입니다. 세크라멘토는 지난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세크라멘토가 사실 이제 NBA에서 공격을 제일 잘하는 팀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에도 이제 이 팀이 수비는 그렇게 별로인데 창으로 좀 다 패고 다녀서 플레이오프까지 간 팀인데 올해도 좀 그런 공격력이 좀 여지가 없더라고요. 가장 좀 고무적인 게 이제 에이스인 데이런 팍스가 좀 부진하더라도 다른 선수들이 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면서 개막전에서만 이제 130점이나 넣었습니다. 네, 특히 뭐 세크라멘토 킹스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가기도 했지만 굉장히 스쿼드가 젊어서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이제 선수들이 대부분 다 어리고 좀 혈기왕성한 팀인데 작년에 이제 세크라멘토가 3등으로 이제 플레이오프에 올라갔는데 이제 어디한테 떨어졌냐 이제 오늘 분이 이제 이날 상대하는 이제 골든스테이트한테 떨어졌는데 네. 1차전까지 가서 되게 아쉽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대갚아주고 싶으면 되게 젊은 선수들 입장에서 되게 슬프고 좀 언론에다가도 좀 골스한테 좀 되기 싫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마음 좀 이날 경기 좀 많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골스에게 특별한 또 감정이 있는 세크라멘토 킹스인 것 같고요. 그러면 상대 팀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얘기도 좀 해주시죠. 골스가 사실 킹스의 개막전에서 졌는데 사실 어려운 상황에도 접전까지 끌고 가는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결국에 이제 드레이몬드 그린의 결정이 상당히 좀 뼈아프더라고요. 이게 그린이 빠지니까 이제 선수들 얼떨 때 이제 뒤에서 토리 쳐주고 이제 그럴 선수가 없어서 수비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근데 이 그린 이제 세크라멘토도 이제 결정할 예정이라서 골든스테이트는 좀 시즌 초반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뭐 주요 선수들이 또 아쉬운 활약을 보이면서 또 굉장히 안타깝게 패했던 골든 스테이트였는데요. 일단 이번 경기는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어쨌든 크리스 폴이 새롭게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장점도 많은 선수지만 자기 스타일이 굉장히 강한 선수라서 좀 손발을 맞춰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좀 클레이 탐슨이나 그런 선수들이 컨디션도 아직 좀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서 결국에는 좀 세크라멘토의 승리가 예상되면서도 골든스테이트가 그래도 접전까지 가는 전력은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승과 오를 좀 같이 보시는 거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세크라멘토 킹스의 승리와 함께 5를 같이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원주 DB와 부산 KCC의 경기입니다. 먼저 원주 DB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제 이 경기를 이제 DB를 이제 제가 어제 창원에서 현장 취재를 했던 팀이 이제 DB인데 좀 이 팀이 왜 매년 고꾸라지냐면 바로 용병을 좀 잘 못 뽑아서 계속 고꾸라지는 팀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 이제 디디노슨을 뽑았는데 이 친구가 지금 용병 중에 탑3 안에 드는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좋은 게 용병이라고 혼자 농구하지 않고 동료들 찬스 나면 이제 빡 빼주고 이제 이런 같이 뛰는 선수들도 되게 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DB가 이제 로스턴 효과를 보면서 지금 연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DB 같은 경우는 용병이 좋은 것과 달리 두영민 선수가 빠지는 게 좀 아쉬운 점이죠. 두경민이 지금 빠졌지만 두경민 선수가 굉장히 좀 팀플레이에 노관하기는 지금 그러니까
짧은 시간 팀플레이 노관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사실 두경민이 사실 없는 게 지금 팀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군요. 김준성 이게 피부 다녀온 사람들만한 좀 고급 정보인데 김준성 감독님 되게 꼼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되게 선수들에게 지시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런데 좀 라인업을 좀 DB가 장신으로 갔든 장신으로 가고 가드 위주로 갔든 가드 위주로 가면서 좀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팀이라서 이번 경기도 좀 그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KCC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KCC는 좀 몸 상태 이슈, 그러니까 부상 이슈가 좀 있네요. KC도 제가 이제 또 개막전 취재로 또 다녀왔었는데 KC가 사실 개막전을 이기긴 했지만 사실 상대가 삼성이라서 그렇게 좀 확인할 수 없는 데이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준용이 이제 부상으로 빠지면 이제 구심점이 하나가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최준용이 없는 게 DB 상태로는 좀 더 쉽지 않은 게 강상대랑 김종규라는 좀 사이드 좋은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높이 열세가 좀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알리 존스는 정말 좋은데 라거나도 지금 용병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 선수인데 지금 몸 상태가 계속 쉽게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이게 팀에게 좀 리스크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고나의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존슨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존슨은 좀 어떤가요, 지금 요즘? 존스는 정말 기량 자체는 정말 남할 게 없고 정말 팀에 잘 녹아들고 있고 근데 이 친구가 결국 근데 사이즈가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라서 좀 수비에 좀 문제가 있고 KC 팀 전체적으로 지금 수비에 지금 문제가 좀 적지 않은 상황이라서 개막전에서 지금 KC가 100점이나 줬거든요. 그래서 수비 문제가 이번 경기에도 좀 여실히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경기 결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그리고 KC가 개막전을 치르고 6위 텀을 치르고 이제 경기를 치르는데 이제 KBL에서는 이제 경기 텀이 긴 게 그렇게 좋은 영향으로 미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DB 생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원주 DB의 승리를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경기는 한국가스와 창원 LG의 경기입니다. 먼저 한국가스공사 얘기부터 들어보죠. 가스공사가 이제 개막전에 이제 오비스한테 25점 차를 졌는데 공격과 수비가 다 안 되는 경기였어요. 거의 62점밖에 못 넣으니까 해볼 수가 없는 경기였는데 그래도 앤드류 니콜슨이 좀 돌아오는 상황이라서 이 친구가 득점만큼은 정말 확실한 친구라서 공격적으로는 조금 나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 친구가 수비를 정말 게을리하는 친구라서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 또 우려가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네, 가스공사가 확실히 첫 경기에 좀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보는데 특히 좀 어떤 점이 문제였을까요? 이게 사실 감독님도 바뀌고 좀 야심차게 좀 시작을 했는데 멤버가 상당히 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드진이 거의 다른 팀으로 치면 2군급 선수들이 나와서 지금 가드진이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데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포워드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사실 다른 팀에 비해서 정말 아쉬운 게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뾰족한 대안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없는 상황이죠. 전력이 많이 약한 가스공사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반면 창원 LG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인지 들어보죠. LG가 이제 작년에 이제 연패도 당하고 이제 도발 감독님 말씀도 들었는데 사실 LG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FA로 데려온 양홍석이나 부상에서 돌아온 이재도가 지금 경기에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둘이 다 경기력이 안 되니까 공격이 진짜 안 되고 거기다가 지금 저번 경기도 팀이 지금 3점이 22%밖에 안 돼서 이건 수비를 아무리 잘해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LG에는 아셈 마레이라는 이 외국인 선수가 상당히 주목된다고 찝어주셨는데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그래도 이제 LG가 경기력은 좋지 않았지만 이번 경기 진짜 믿고 가는 구석이 있는 게 마레이가 가스공사 상대로는 그동안 계속 꾸준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강혁 감독님도 이제 앤서니 모스가 이제 마레이를 막는 좀 버겁다고 했었고 니콜슨으로는 당연히 좀 골밑에서 좀 힘들 거라는 상황이 들어서 사실 가스공사가 인사이드가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레이가 좀 이번 경기 좋은 중심을 잡고 간다면 좀 LG가 쉽게 잡아볼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번 경기는 뭐 두 팀이 둘 다 안 좋기는 했지만 그래도 창원 LG의 믿을 구석이 또 하나 확실히 있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는 한국가스공사의 패배를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